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국이 독자 기술로 개발한 중성원자 기반 양자 컴퓨터 한이안 1호가 상용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초전도체 방식으로 앞서온 미국과 달리 중국은 실온에서 작동 가능한 중성원자 방식을 완성하며 새로운 기술 노선을 제시했습니다. 인공지능에 이어 양자 컴퓨팅에서도 미중 기술 경쟁이 본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중국 과학원 정밀측정과학기술혁신연구원은 한이안 1호의 연구 개발을 완료하고 상용 출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차이나 모바일 자회사에 약 4천만 위안, 약 80억 원 규모의 납품 계약을 체결했고 파키스탄으로의 첫 수출 계약도 성사돼 상용화의 신호탄을 쐈습니다. 한이안 1호는 냉각된 중성원자를 양자비트로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극저온 장비 없이 실온에서도 작동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로 원자를 냉각하고 광학 격자의 배열에 제어하는 방식이며 에너지 소비와 유지비를 90% 이상 절감했습니다. 100개의 양자비트를 탑재했고 단일 게이트 정확도는 99.9%, 2비트 게이트는 98%로 상용 수준의 성능을 보입니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점은 완전 자국 기술로 제작됐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수출 통제 이후 중국은 후베이성 광구를 중심으로 고성능 레이저, 광학 부품 등 핵심 부품의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정밀측정원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원자 양자 컴퓨팅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복잡한 물리 지식 없이도 대학과 기업이 양자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으며 현재 50여 개 기관이 활용 중입니다. 향후 원자 양자 연산력 센터를 통해 다수의 양자 컴퓨터를 클러스터로 연결, 24시간 연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중국의 양자 굴기는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2035년 기술 강국 비전과 맞닿아 있습니다. 13, 14차 5개년 계획에서 양자 기술은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됐고 정부 투자 규모는 150억 달러, 약 22조 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미국의 4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한이안 1호의 상용화를 양자 컴퓨팅의 민주화이자 AI와 양자의 결합 신호탄으로 평가합니다. 한 관계자는 양자 컴퓨터가 AI를 가속하고 AI가 다시 양자 알고리즘을 강화하는 순환 구조가 이미 시작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가 인류의 최대 난제인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한 파격적 아이디어를 내놨습니다. 지구 궤도의 거울 역할을 하는 인공위성을 다수 띄어 태양빛을 우주로 반사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인공지능으로 위성들을 제어해 지표면에 도달하는 햇빛의 양을 정밀하게 조절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머스크는 9월 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에 AI 기반 대규모 인공위성 집단이 태양에너지를 미세하게 통제하면 지구온난화를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태양 복사 관리로 불리는 기후공학의 한 형태로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량을 줄여 지구기온 상승을 억제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SRM은 과학계에서 금기된 기술로 분류됩니다. 인위적으로 햇빛을 줄이는 방식이 지구 기후 시스템 전반에 어떤 연쇄적 변화를 초래할지 예측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정 지역의 온도를 낮추려다 다른 지역에서는 전례 없는 폭우나 가뭄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태양빛을 차단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문제도 제기됩니다. 인위적 조절로 피해를 보는 국가가 생길 경우 지정학적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머스크의 게시글 아래에는 국가 간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SRM은 이미 여러 방식이 논의된 바 있습니다. 대기 중에 에어로졸을 살포하거나 사막과 바다에 반사율이 높은 물질을 뿌리는 방안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실험 수준에 머물고 실제 적용은 환경, 외교적 논란으로 중단됐습니다. 그럼에도 머스크의 발언이 주목받는 이유는 현실화 가능성 때문입니다. 그는 세계 최고 부호이자 최첨단 로켓과 인공위성 제작 기술을 보유한 스페이스X의 CEO입니다. 스페이스X는 이미 전 세계 인터넷망 스타링크 구축을 위해 2019년 이후 1만 기 이상의 위성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 같은 인프라와 기술력을 활용하면 이론적으로 우주 거울망 구축도 불가능하지만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위기 대응의 기술적 상상력을 자극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인위적 기후 조절은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신중론을 제기했습니다. 머스크의 제안이 단순한 발언으로 끝날지 실제 프로젝트로 발전할지 세계과학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설거지부터 빨래, 조명 제어까지 도맡는 가정용 휴머노이드 로봇 네오가 내년 미국 시장에 출시됩니다. 공상과학 영화 속 풍경이 현실로 옮겨지는 셈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로봇 기업 원엑스 테크놀로지는 내년 초 사람처럼 생긴 로봇 네오를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키 168cm, 몸무게 30kg의 네오는 내장 카메라로 집안을 인식하고 문을 열거나 물건을 가져오며 밤에는 조명을 끄는 등 다양한 가사 노동을 수행합니다. 강아지 밥을 챙기고 빨래를 개는 시연 영상이 공개되자 집안일 로봇 시대에 대한 기대가 커졌습니다. 사용자는 음성 명령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집안일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 비주얼 인텔리전스 기술을 통해 사람의 음성과 시각 정보를 동시에 분석하고 대화하듯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주방에서 재료를 꺼내면 네오가 "오늘은 파스타 어때요?" 라고 제안하는 식입니다. 가격은 $20,000이거나 월 $499 구독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200 보증금을 내면 사전 예약이 가능합니다. 원엑스의 베른트 베르니히 최고 경영자는 이제 로봇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한계는 여전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네오가 여러 동작을 시도하지만 아직은 시도일 뿐이라며 스웨터 한 벌을 접는 데 2분이 걸렸다고 평가했습니다. 복잡한 작업은 원격으로 사람이 조작해야 하며 이를 로봇이 나중에 학습하는 구조입니다. 즉, 완전한 자율 로봇이라기보다는 반자율에 가깝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정용 휴머노이드의 상용화가 시기상조라고 지적합니다. 한재권 한양대 교수는 현재 최고 수준의 로봇도 공장처럼 일정한 환경에서만 작동한다며 가정처럼 예측 불가능한 공간에서 자율적으로 일하기는 아직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생활 침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오가 집 내부를 인식하기 위해 카메라와 마이크로 데이터를 수집하기 때문입니다. 원격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로봇을 조작할 경우 이용자의 집 내부가 외부 서버로 전송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원엑스는 거울 인식은 블러 처리되고 개인 공간은 접근 금지 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해명했지만 AI 가사 도우미가 집안을 지켜본다는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이와 함께 손의 기술력이 휴머노이드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범용 로봇의 최대 과제는 손의 정밀 동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간 손이 가진 감각, 즉 질감과 압력, 온도를 완벽히 구현해야 진정한 가정용 로봇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AI 로봇이 인간의 일손을 대신하는 시대, 편리함과 불안이 공존하는 순간입니다. 집안일의 미래를 향한 실험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우주에서 전력을 내려보내는 태양광 혁명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존 맨키스 아르테미스 이노베이션 매니지먼트 솔루션스 대표는 11월 3일 우주항공청 주최 우주융복합기술 포럼에서 우주 태양광 발전은 이미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단계에 있으며 10년에서 15년 내 상용화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국제우주과학 아카데미와 국제우주연맹이 진행 중인 우주 태양광 발전 기술 연구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맨키스 대표는 1970년대 10%에 불과했던 태양전지 효율이 40%로 무선 전력 전송 효율은 80% 수준으로 높아졌다며 재사용 로켓의 등장으로 발사비는 당시의 10분의 1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구 결과 우주 태양광 발전 단가는 1kW시당 5에서 11센트로 지상 태양광, 풍력, 소형 모듈 원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탄소 배출량은 1kW당 7g으로 석탄, 천연가스보다 10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는 우주 태양광은 인류가 탄소를 줄이면서도 24시간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무탄소 솔루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맨키스 대표는 여러 개의 표준 모듈을 조립하는 MMD, SSP가 2035년에서 40년 사이 실용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첫 실증 위성은 100에서 500메가와트 규모, 투자액은 약 100억에서 150억 달러로 예상됩니다. 과거 1기가와트급 위성 발사비가 1,000억 달러였던 점을 고려하면 10분의 1로 감소한 셈입니다. 우주 태양광 발전은 1941년 SF 작가 아이작 아시모프의 생각하는 로봇에서 처음 제시한 개념으로 날씨나 낮밤의 영향을 받지 않아 발전 효율이 지상보다 7배에서 10배 높습니다. 하지만 초대형 구조물 건설, 경량 태양전지 개발, 무선 송전 손실, 전자파 안전성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각국은 이미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미국은 2023년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이 전파로 전력을 지상에 전송하는 실험에 성공했고, 중국은 2030년 실증, 2050년 상업화를 목표로 2기가와트급 위성 발사를 준비 중입니다. 일본은 2040년 1기가와트급 상용화를 추진하며 유럽 우주국은 솔라리스 프로젝트를 통해 전력 비용을 최대 15%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후발주자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카이스트와 LIG 넥스원 등과 협력해 10kW급 SSP 모듈을 개발 중입니다. 정부는 해당 기술을 차세대 재생에너지 전략 기술로 지정했습니다. 우주 태양광 발전은 단순한 발전 기술을 넘어 인류의 문명 전환을 이끌 핵심 인프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맨키스 대표는 기술적 장애물은 없다. 남은 것은 실행 의지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벽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